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딩 교육을 5,600판 정도 진행하면서 헤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바칼레이드의 주요 패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실리스크는 비석을 깨고 노란색 구슬을 먹고 본인 몸이 빛난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은색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석화 게이지가 계속 차오르는데 초록색 구슬을 드시게 되면 석화 게이지가 30이 깎입니다. 텔레포트나 이동하는 스킬을 사용하신다면 석화 게이지를 덜 차오르게 하고 박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석화에 걸리게 된다면 크리처 스킬이나 포션으로 한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크리처 스킬을 우선해주세요. 아포는 패턴 파괴 이후 일각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룡과 바칼에서만 진각을 올리고 다른 네임드에선 일각만 올린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바칼에서 가장 우선하셔야 될 건 메테오입니다. 본인 몸 아래에 빨간색 원이 생기면서 그 원이 점점 차오릅니다. 그 원이 다 차올랐을 때 메테오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메테오는 방에 큰 데미지를 주고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버틸 수 없는 수준의 피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가 아닌 아무것도 표시가 없는 방에 떨궈 주셔야 합니다. 또한 겹쳐 떨구게 되었을 때 화상 내성이 떨어져서 받는 데미지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므로 꼭 비어있는 방에 메테오를 떨궈 주셔야 합니다. 화마의 불꽃 패턴은 2명이 지정되게 되는데 2명에게 곧 메테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메테오를 밖에 떨궈주고 느낌표 방향으로 나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마의 불꽃 패턴에서는 바칼방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막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불꽃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메테오를 느낌표 바로 옆방에다가 떨궈주고 느낌표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낌표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 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빨간색 공을 때리면 내 캐릭터가 있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원에 집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요한 점은 빨간색 공을 때렸을 때 자신한테 작은 메테오가 유도가 되는데 그 메테오는 불길을 남깁니다. 이 불길에 공이 닿으면 터지기 때문에 이 불길을 멀리 유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맵을 4분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공을 원에 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리고서 그 4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4분면에다가 불길을 유도해주면 공이 불길에 닿을 일이 없어집니다. 어파의 불꽃은 머리 위에 불똥이 3개가 생깁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맵에 느낌표가 생기며 느낌표가 있는 방에서 불똥을 3개를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다 먹었을 때 그 방에 아무것도 남기면 안됩니다. 3개를 다 잘 드셨을 경우 먹은 캐릭터가 굳게 되는데 다음 순번의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나서 이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어파의 불꽃의 핵심은 내가 3개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3개를 다 먹었을 때 그 방에 남기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개가 있는 방에서 1개만 챙기고 그 방에 3개를 남겨도 상관이 없고 2개가 있는 방에서 1개만 챙겨서 다른 방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챙겼을 때 그 방에 아무것도 남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어파의 불꽃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 12시에서 1개를 챙기고 9시에서 2개를 챙기게 된다면 내가 9시에 있는데 그 방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클리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굳게 되겠죠. 반면 그 반대로 9시에서 2개를 챙기고 12시에서 1개를 챙겨버리면 그 방에는 불똥이 3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멸기가 나옵니다. 즉 내가 3개를 다 먹었을 때 그 방에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12시에서 1개를 챙겨주고 9시에서 2개를 챙겨주면 9시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클리어한 것이고 다음 사람이 9시로 와서 저를 구제해주고 그래서 1시에서 챙기고 11시에서 2개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11시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난 뒤 12시에서 3개를 챙기게 되고 12시로 사람을 또 구하고 난 뒤 1시에서 1개, 5시에서 1개, 6시에서 1개를 챙김으로써 그 방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칼 2페이스 구문양 패턴입니다. 제한 시간이 생기면 60초 동안 9개의 문양을 순차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P, 2P, 3P, 4P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진행되므로 1, 2, 3, 4, 1, 2, 3, 4, 1이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즉 본인의 피수 플러스 4를 더해주면은 다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의 핵심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리 알아두고 바 게이지가 마지막이 될 때 스킬로 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헤딩분들은 채팅창에 내가 가야 될 위치를 적어두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양 왼쪽 오른쪽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칼의 신체를 표현한 문양입니다. 따라서 손을 보시면 엄지까지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후경직된 바칼의 시체를 상상해봅시다. 게르단 한기의 흐름 속으로라는 연꽃 패턴이 존재하는데
연꽃 위에 올라가서 스킬 체크를 해주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르다는 남의 자리를 도울 게 아닌 1, 2, 3, 4 순서대로 서서 내 자리에 있는 것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꽃이 1단계일 때는 파란색 전체가 파회 조건이 되지만 2단계 이상부터는 좁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흰색 바가 패턴 파회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조금만 기다리면 내 자리에 연꽃이 다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바칼에서 합을 맞춰야 되는 패턴들의 공통점은 뭉치면 조진다는 겁니다. 항상 뭉치지 않고 흩어지는 걸 기본으로 하십시오. 포타이밍은 연꽃을 전부 파괴하고 끌어당겨졌을 때입니다. 스테이츠는 번개 유도 패턴입니다. 초록색 장판이 생기면서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 번개를 몸으로 흡수하고 창에다가 대전시켜야 합니다. 역시나 1, 2, 3, 4 순서대로 쓰는데 게르다랑 다른 점은 1P, 2P가 서로 커버치고 3P, 4P가 서로 커버친다는 점입니다. 스테이츠의 요점은 번개를 흡수하면 반드시 번개를 유도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유도하지 못하면 체인 라이트닝이 걸려서 파티가 전멸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포타이밍은 창의 전기를 전부 흘려보내고 나섭니다. 냉룡 1페이지 사무친 추위 패턴입니다. 도약을 켜고 초록색 원에서 80% 냉기 게이지를 채웁니다. 12시나 6시 쪽으로 점프 뛰면서 도망만 다니시면 세 번째 원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에 들어가셔서 어시면 됩니다. 요점은 목적 없이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원이 어디 열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는 냉룡이 브레스를 쏘고 난 후 모두가 얼음에서 풀려났을 때입니다. 냉룡 2페이지 방을 넘어가는 패턴입니다. 방을 넘어갈 때는 어두울 때는 기둥 뒤에 숨어주시고 반드시 밝을 때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어두워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두울 때는 밝아지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기둥 끝에 서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는 냉룡이 브레스를 쏜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나는 중심이 되는 고치가 짝수일 때 짝 맞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홀수일 땐 그 반대로 하겠습니다. 즉 2개일 때는 색깔에 맞추고 1개일 때는 색깔에 반대로 하겠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블로나의 고치 패턴들은 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파티는 거미를 블로나 쪽으로 유도해주는 패턴인데 도약을 켜고 도망만 다니다가 블로나 주변에서 60% 정도 게이지가 찼을 때 블로나 안으로 들어가서 점프 뛰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포타이밍은 외부에서 내면의 부정 패턴이 끝나고 모두가 고치에서 풀려났을 때입니다. 스완은 보고 잘 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패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스완은 2포 해주시면 됩니다. 사령은 공팟에서 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버퍼가 9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되 잡몹은 때리지 않고 구슬만 챙깁니다. 딜러들은 각각 1시, 7시, 5시로 가서 본인 것들을 잡고 먹고 1시와 7시에 있는 딜러들은 11시로 버퍼 자리를 커버치러 가고 5시에 있는 딜러는 본인 것을 잡고 먹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구슬을 챙겨주면 됩니다. 헤딩하시는 파티의 딜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게 되는 한 자리를 딜러 둘이서 커버치게 만들고 버퍼는 딜러가 오는 길목에 있는 구슬을 가장 먼저 처리해 줌으로써 딜러가 커버치러 오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룰입니다. 사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록색 구슬을 먹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부터는 패턴이 시작할 때마다 사망 유예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 구슬을 가장 우선해 주셔야 되고 빨간 구슬은 우연히 만날 때만 챙겨주셔야 합니다. 초록 구슬을 5개씩 못 먹을 때마다 원한의 서린 맹독의 레벨이 높아지는데 무적도 씹고 들어오는 도트딜을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파티 전체가 전멸 위기에 빠지므로 파티 전체가 위기에 빠지기보단 나 혼자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포타이밍은 패턴 파괴 이후 경화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초록색으로 데미지 증가 문구가 떴을 때입니다. 뮤즈는 사령에서는 예외적으로 앵콜을 바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닌파는 현재 2가지 룰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냐 위에부터냐. 둘 다 공팟에서 많이 사용되는 룰이기 때문에 파티장이 요구해주는 룰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닌파는 입장하자마자 1, 2P가 옐로, 3, 4P가 레드로 고정됩니다. 본인이 어떤 색깔의 꽃을 관리해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그 색깔에 맞는 꽃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판 대각선 끼리의 꽃의 개수의 합이 노란색 2개, 빨간색 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티는 노란색 2명, 빨간색 2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노란색이 없다면 무조건 오른쪽에는 노란색이 있는 구조입니다. 뉴비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내 색깔의 꽃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파에서는 여러분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색깔이 꽃이 존재하기 때문에
꽃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룰 2가지 중 위에부터 내려오는 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헤딩 공대의 경우 유비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가운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영상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패턴 파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을 우선하고 위쪽을 우선하겠습니다. 다만 파괴할 때 노란색 2개, 빨간색 2개는 한 번에 파괴가 가능하니 흩어져서 파괴하도록 합시다. 세 개짜리를 할 땐 헤딩분들은 그냥 4명 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냥 4명 다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사실 1P, 3P가 왼쪽, 2P, 4P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정하는 게 확실하긴 합니다. 닌파에서 중요한 점은 파티장의 룰을 따라주시는 겁니다. 내 룰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파티장의 룰과 다르게 되면 닌파는 절대로 클리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잘못했냐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포타이밍은 5개, 6개 패턴을 파괴했을 때입니다. 성공을 하셨다면 일각, 실패를 하셨다면 진각을 올리고 진각을 올렸을 시에 다음 패턴을 무시하고 딜만 합니다. 에클레어의 번개 떨구기 패턴입니다. 파티원들의 발밑에 원이 생기는데 그 원이 점점 차오릅니다. 다 차올랐을 때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 번개를 에클레어한테 유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에클레어 돌굴러 와유 패턴입니다. 패턴이 시작되면 가운데 원이 생기고 그 원에는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바깥에선 주기적으로 돌이 굴러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데미지를 입으므로 원과 바깥쪽 끝 사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패턴이 시작되면 도약을 키시고 원과 바깥쪽 끝 사이에 중간쯤에 서서 바깥쪽으로 살짝씩 나갑니다. 앞에 돌멩이가 날라오는 게 보이면 점프로 넘어갑시다. 가운데로 줌인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가운데로 가주시면 넘어지면서 퀵 스탠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 퀵 스탠딩을 눌러주시고 에클레어가 그로기에 빠지면 일각 올려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 버스트 패턴입니다. 에클레어와 토네르가 가운데에서 전기구체를 생성합니다. 보통 버퍼가 먹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왼쪽으로 뭉쳐서 회피에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번개구체를 먹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서 도망만 다니다가 짜릿하게 놀아보자고 라는 멘트가 뜨면 인간 짐짝들을 들쳐매고 바 게이지가 끝날 때 소용돌이를 타고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내려오자마자 일각 올려주시면 됩니다. 에클레어의 핵심은 다른 용들과는 달리 잘 피하는 것입니다. 개빡치게 짜증나는 녀석이니 애초에 들어가는 걸 피합시다. 광룡은 주기적으로 똥이 떨어집니다. 이 똥을 12시와 양쪽 사이드 끝에 버려주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똥이 떨어지면 거기에 가시장판이 남게 됩니다. 이 가시장판은 도약을 키고 점프로 겹쳐 떨궈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색 장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룡은 광기 게이지라는 특수 기믹이 있는데 노란색 장판에 들어갈 때마다 이 게이지가 차면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즉 광룡은 노란색 장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데미지 증가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데미지 증가량을 최대로 얻었을 때 광기 게이지가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각성기도 포함된 쿨타임 감소 30%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각성기를 사용해 주셔야만 각성기 쿨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룡의 핵심은 똥관리와 광기 게이지 관리입니다. 포타이밍은 1페이지 때는 좌측 상단에 광룡의 외침 게이지를 보시고 66% 진각, 77% 일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2페이지의 경우 55% 진각, 66% 일각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룡의 경우 대부분의 버퍼분들이 광기 게이지를 관리하지 않아서 포타이밍이 어차피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때 포 쿨타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뮤즈는 특수하게 66% 진각, 77% 일각을 올려주시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도 앵콜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광룡의 외침 패턴은 도약 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언제나 동일하게 반복되므로 현재 보여드리는 이 패턴을 한번 눈으로 숙지하십시오. 마지막 패턴이 다 종료되고 난 후 구덩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외에 영상에 담지 못한 팁들은 댓글에 링크로 글로 써 적어놨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